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15일 오후입니다. 미북 2차 정상회담이 열릴 것 같습니다. 2월 중순경에 베트남이 후보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2차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기를 바랬었는데요. 왜냐하면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는 데다가 오히려 그 신년사 이후에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들고 나와서 적반하장식으로 미국의 해구산 철거를 대래 주장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정상회담을 연다는 것은 북한의 억지 주장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그런 결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미 상하원 의원들 중에서도 실익이 없는 정상회담은 하지 말라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이 특히 그 반대 의사를 표명을 했는데요. 엥겔 위원장은 박영선 민주당 의원 일행을 만난 자리에서 워싱턴에 간 모양입니다. 자리에서 영어 속담을 인용하면서 북한의 행동을 봐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 영어 속담을 보면 푸딩 안에 이제 푸딩이 그 영국인들이 즐겨 먹는 음식인데요. 푸딩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려면 먹어봐야 된다. 이렇게 속담이 있는데 그것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아닌 행동으로 북한이 먼저 보여줘야 된다. 이걸 강조한 말이 되겠습니다. 이 엥겔 위원장의 언급은 1980년대 그 레이건 대통령이 고르바초프 당시 소련 공산당 서기장과 회담하면서 러시아 속담을 인용해서 신뢰하려면 검증하라. Trust but verify. 이런 말을 해서 유명해졌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말을 믿지 말고 행동을 먼저 봐라. 경고가 북한 정권과 맞서고 있는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를 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그 사기꾼들은 실제로 더 그럴듯하고 진실해 보이거든요. 요즘 비핵화를 놓고 문재인 종북 정권이 워낙 대국민 기만극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겠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엊그제 궁극적으로 미국 국민의 안전이 목표다. 이 비핵화 협상의 목표가 미국 국민의 안전이다. 미국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해서 지금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마 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이 언급이 현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핵 문제를 바라보는 핵심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폼페이오 장관이 완전한 비핵화, CVID에 어떤 변화도 없다 이렇게 이제 말은 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치적 수사, 레토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결국 미북 협상에서 북한 핵의 폐기보다는 미국의 위협이 되는 ICBM,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 폐기에 집중하겠다.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ICBM 폐기를 언급을 했거든요. 묘한 의견 일치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혹시 남북한 사이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국이나 중국과도 사전 물밑 조율이 있었는지 의구심이 좀 듭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미 짜놓은 각본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이번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빅딜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지 상당히 그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것은 ICBM보다는 스커드 미사일과 노동 미사일인데요. 물론 ICBM도 고각 발사를 하면은 한반도를 겨냥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스커드 미사일은 잘 아시다시피 사거리가 500km 내외로 완전히 한반도를 겨냥하고 있고요. 그 숫자도 실전 배치한 숫자도 제일 많고요. 노동 미사일은 사거리가 1300km 정도로 일본 열도를 겨냥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각 발사에 이제 성공을 해서 한국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한미연합사령관이 사드를 냈다는 것은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스커드 미사일과 노동 미사일 모두의 핵 탑재가 가능한데 미국이 북한과 빅딜을 통해서 만에 하나 핵 우산을 거두게 된다면 한국은 북한의 핵 위협에 무방비 상태로 완전히 노출되게 됩니다. 어제 14일 주일미군사령부가 홈페이지에 북한을 핵 보유 선언 국가로 표현해서 지금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의 북핵 정책이 변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주일미군 사령부가 자체 제작한 동영상에서 북한의 핵무기 숫자를 15개 이상이라고 명기를 하고 북한을 중국, 러시아와 함께 아시아의 3개 핵보유 선언 국가라고 분류를 했거든요. 아마 이것은 북한을 정치적으로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기보다는 하여튼 주일미군 사령부에서 북한의 핵보유 현실을 인정하고 그에 군사적으로 대비하기 시작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 북한의 핵보유 개수를 15개 이상이라고 이렇게 한 것도 주목이 되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현재 북한은 60개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고 내년 2020년에는 1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이미 나왔습니다. 참고로요. 주일미군이 제작한 이 동영상을 좀 더 살펴보면요. 일본이 위치한 서태평양 지역이 앞으로 자유세계와 억압체제 간에 피할 수 없는 한판 승부가 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억압체제란 북한, 중국, 러시아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북중러와 지금 이제 이 인도태평양 연합이 형성되고 있거든요. 미일, 호주, 인도 이렇게 4대 동맹인데요. 이 북중러와 인도태평양 연합 간에 언젠가는 충돌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대비를 해야 된다. 이걸 강조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서태평양 지역에서의 자유와 개방, 번영을 확고히 지키기 위해서 미국의 지도적 임무와 역할, 곧 미국의 리더십이 필수 불가결하다. 이걸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홈페이지에서는요, 이게 좀 주목이 됩니다. 미국과 2차 대전 때 가장 치열하게 일본과 싸웠는데 그 일본이 이제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으로 변모하였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1960년에 맺어진 미일 안전보장 조약 이후에 미일 동맹이 서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평화와 안정 그리고 경제적 번영을 지키는 코너스톤, 주춧돌이 되어 왔다 하는 것을 아주 강하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일 동맹이 가치를 공유하고 법에 의한 지배를 존중하며 자유와 번영을 위해서 함께 노력할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표를 위해서 미국은 여기서 또 좀 주목되는 발언이 나옵니다. 누구도 필적할 수 없는 최상의 전투력, 최고의 군사력을 일본에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를 위해서 주일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긴밀한 협력 및 전투 준비 태세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언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최상의 전투력을 일본에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그 주일미군이 갖는 역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주일미군은 한반도 전쟁과 같은 유사시에 한국에 주둔하는 주한미군과 유엔사령부의 후방기지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6.25 전쟁 때 한국전쟁에 참여한 첫 미군 부대가 주일미군이었습니다. 메가더 장군 지시로 한국으로 건너왔죠. 그리고
전쟁 기간 내내 일본이 후방 병참기지 역할을 담당했었다는 것은 또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경제가 6.25 전쟁을 통해서 살아나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현재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는 동부가 최대 규모이고 앞서 동영상에서도 강조했듯이 각종 첨단 전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한반도 전쟁 시에는 미군 증원군의 전초기지 역할을 담당하며 미국의 전폭기가 일본 기지에서 출격하면 30분 이내에 평양에 도달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이게 이제 2014년인데요.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이 주일 미군의 출동 여부를 놓고 일본 정부와 한미 정부 간에 논란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2014년에 주일 미군이 출동할 경우에 일본 정부와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한반도 유사시 미 증원 전력의 한반도 전개는 한미 방위 조약과 같은 한미 합의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주일 미군 기지는 유엔군 사령부의 후방기지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개입할 근거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도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과 비상계획을 협의하지 않는다. 그리고 주일 미군은 한반도 유사시에 자동 개입된다는 원칙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게 이제 불과 4, 5년 전 이야기인데요. 2014년. 모든 것이 참 아쉽기만 한 옛 추억이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친중, 종북, 반미, 반일 정책으로 미국의 동북아시아 전략이 미일 동맹 중심으로 재편되고 자리 잡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문재인 정권의 계획대로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미연합사는 유명무실해지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이제 유엔사만 남게 되는데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적으로 가면 유엔사마저 해체될 운명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국의 국가안보는 그야말로 우방과 동맹이 없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을 모른 척하는 이 문재인 정권의 속셈이 뭐냐, 의중이 뭐냐 이거를 묻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거에 미국은 한미동맹을 미일동맹보다 훨씬 중요한 동맹으로 간주하였습니다. 한미동맹은 가치동맹이고 미일동맹은 전략동맹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곧 한미동맹은 6.25 때 혈맹의 역사를 간직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중심으로 하는 가치동맹인데 비해서 미일동맹은 전략적 필요성, 전략적 편의, 곧 중국의 패권을 막기 위한 그런 전략적 필요성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형성된 동맹이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을 어떤 경우에도 빼내가지 않는 붙박이 군대로 규정을 하고 철통 같은 방위 태세를 강조했었는데 이게 이제 모두 옛날 얘기가 돼버렸습니다. 어쩌다가 이 대한민국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한탄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은 미국의 마음이 상당 부분 떠나 있는 상태이고 이제 미국은 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중국의 팽창 전략에 대처하면서 이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지키려는 자세가 이번 홈페이지 동영상에서 잘 나타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한국의 친중 종북 좌파 정권이 권력을 장악하면서 이런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이게 미국을 탓할 일이 결코 아닙니다. 반미운동이 이렇게 창궐하고 적대국인 북한과 내통하는 상황인데 미국인들 미일 동맹 중심으로 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어쨌든 그 당면한 문제는 2월 중에 이제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에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어떤 거래를 할 것이냐. 그게 이제 제일 당면한 문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북한이 ICBM 폐기 정도를 약속하고 미국이
제재 완화 정도는 해줄 것 같습니다. 제재 완화 정도로 그칠 것인지 아니면 종전선언 평화협정 수준까지 나가서 유엔 사령부나 주한미군 위상 변화, 감축이나 철수까지 갈 것인지 이게 이제 문제인데요. 중국이 참여하는 4자 평화협정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이 적극적으로 미북 간의 중재에 나서서 빅딜을 추진할 그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농후해지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이번 기회를 주한미군 철수와 미국의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을 제거하는 그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팔을 걷어붙이는 것 같습니다. 4월에 시진핑이 북한을 방문하고 이어서 한국을 방문한다는 소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한 모두를 중국이 품에 아우르겠다. 이런 야망을 이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친중을 선언한 문재인 정권이 아마 시진핑이 남북을 연쇄 방문하게 되면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할 것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아주 난감한 국면이 지금 전개되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 성미가 급한 트럼프 대통령이 어차피 한국은 힘들겠다. 그러니까 돈이나 아끼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한미군 문제를 건드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시진핑이 지금 북한을 1대1로에 참여시키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의 해외 팽창 전략의 핵심인 1대1로에 북한을 포함시킨다는 것은 북한의 경제협력, 투자를 활성화시킨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역시 중국의 1대1로에 동참을 해서 중국의 대북 경력, 투자를 받아내려 하고 있다. 아마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제 그 CNBC가 이에 대해서 상세히 보도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인도태평양 연합에는 참여하지 않고 1대1로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1대1로에 북한까지 참여하게 되면 문 정부는 따로 또 남북 경협, 철도도로 연결이나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려고 좀 플랜을 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모든 게 맞물려서 금년에 대규모로 김정은 정권을 경제적으로 이렇게 살찌우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국은 일본, 호주, 인도와 함께 이제 4자 동맹, 쿼드 얼라이언스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여기서도 제외가 되고 이제 왕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문재인 정권이 결국은 1대1로에 참여함으로 해서 북한, 중국, 러시아 연합편에 가담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는 거 아닌가. 참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 체제에서 이탈해서 적대국인 북중 편에 가담을 하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의 운명이 망국을 향해 가고 있다. 이 과언이 아닙니다. 이 일본과 이 정도로 관계 악화를 이렇게 방치하고 조장하는 걸 보면 그 의도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 반드시 한미동맹의 붕괴를 필연적으로 가져오게 된다. 이게 지금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희망적인 뉴스가 어제 나왔는데요. 아사히 신문이 이제 보도한 내용인데 미군이 전자권 전원에 대비해서 유엔군 사령부를 강화하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이건 작년부터 나온 내용인데요. 그러나 문재인 정권이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서두르게 되면 유엔사 해체를 막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은 이게 백약이 무효가 아니냐. 이 방법이 떠오르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국민들이 트럼프 대통령 지켜주지 않겠나라는 환상을 갖고 있는 듯한데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도움이 거저로 공중에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 속담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는 문재인 정권을 우리의 힘으로 탄핵하지 않으면 결코
오늘날의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